자, 그리고 다음 방어 기제는 바로 반동 형성이에요. 조금 단어가 어렵죠? 반동 형성이란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오히려 막 웃으면서 막 즐거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질투심을 느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막 과하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반대의 모습, 반대의 행동과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이 방어 기제는 항상 나쁘거나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바로 필터 없이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너무 반대로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시간이 흐르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한 번에 터졌을 때 그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큰 혼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너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한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칸. 그리고 7번째 방어 기제는 퇴행이에요. 퇴행은 어린아이처럼 조금 더 미성숙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어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감으로써 조금 더 유치한 행동으로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좀 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퇴행이라고 해요. 이런 방어 기제는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첫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는 동생이 생김으로써 내가 받았던 관심이나 사랑이 이제 나눠져서 내 동생에게도 막 쏠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갑자기 잘 가리던 대소변도 다시 못 가리게 되고 또 이불에 지도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3살짜리 아이로 되돌아가서 3살 아이처럼 말도 조금 더 애기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퇴행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방어 기제와 같이 조금 더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과하게 폭풍 같은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예전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끔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은 그냥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좀 이런 퇴행 방어 기제가 조금 오랫동안 사용이 된다면 조금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핑칸. 8번째 방어 기제는요, 투사인데요. 투사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충동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 생각 그리고 감정이라고 돌리거나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 이 투사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충동, 특히나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지면 안 될 것만 같은 프라이빗한 감정들이나 욕구 그리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민망하거나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어떤 생각들을 느끼는 분들은 나는 그런 것을 느끼거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 다른 사람이 저런 감정을 느껴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 외부 환경을 너무 탓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핑칸. 자, 드디어 마지막 방어 기제인데요. 마지막 방어 기제는 바로 전치라는 방어 기제예요.
전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안에 내가 가진 충동을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랑 이런 욕구를 조금 더 표현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경우를 전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방어 기제를 미성숙하고 또 위험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회 속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 당사자, 그 대상들한테 내가 풀지 못하고 내가 올바르게 이 스트레스와 이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집에서 또는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만만하고 조금 더 쉽고 연약한 대상에게 푸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이나 그리고 아동학대 또는 동물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꼭 다른 대상에게 이 감정을 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화, 불을 저지르는 범죄죠. 그래서 방화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전치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 습관적으로 불을 붙이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방화범들은 보통 내가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대로 올바르게 표현을 하지 못한 채 만만하게 보는 어떤 물건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이 감정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아주 미성숙하고 위험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타인들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이것을 푸는 것 또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나의 충동을 내가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게 해소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핑칸! 자, 그래서 이렇게 총 9가지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 9가지의 방어 기제는 꼭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 방어 기제가 익숙해져서 정말 내가 관계를 쌓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어 기제들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위험성도 같이 알려드렸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내 감정이나 나의 욕구, 충동을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